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하루 쉬고 개장했던 다우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 상승을 했는데 아주 큰 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기존의 저점 구간 정도의 회복 시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반전 캔들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넘어가 줘야겠지. 일단 11,000포인트 정도는, 아니 31,00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 줘야 그래도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고, 31,000포인트 넘어가기 전에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고 이 아래서 이렇게 등락을 볼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그만, 조금 더 내려와도 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적어도 요 31,000은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나스닥도 2.5%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캔들이 두 개라서 그러지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이제 도지형까지는 아니어도 요 정도 캔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00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11,000 정도 살짝 걸쳐놨는데 여기 11,000은 그렇게까지 의미가 강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12,000포인트까지는 넘어가 줘야 되고 안 되면은 적어도 이 11,4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11,200이고 11,400 위쪽으로 올라오면 그래도 조금 나은 다행이다 보시면은 최저점으로 잡아도 요 11,200 전까지는 요 구간까지는 올라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이다. 이 아래서 이렇게 움직여도 그만. 밑에를 흔들어도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하나 이제 발생이 했는데 이제 인텔에서 CPU 공급 차질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DDR5로 전환을 하는데 속도에 문제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만의 트랜스포스 업체에서 이제 시장조사 업체로 작년 8월에도 공매도 리포트에 빌미가 됐던 시장조사 업체죠. 3분기 디램 가격이 한 3% 정도, 정말로 크면 한 8% 정도, 워낙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요. 이 정도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의미는 갖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DDR5 전환 속도가 이런 부분 정도는 좀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속도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하향해 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먼저 하향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하향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엔 조금 반대가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의 문제가 점점 퍼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우리나라 D램 시장이 재고가 많이 쌓일 때는 인텔에서 CPU 출시가 지연될 때였지요. 그 당시에 10나노 이하 쪽에 미세 공정으로 인텔이 실패를 하면서 CPU 출시가 계속 늦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공매도 리포트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트랜스포스와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뭉쳐서 합작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 증시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개장 초에 갭상승이 뚜렷하지 않았고 한 0.3%대 상승 보이다가 장주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수급적인 동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선물로 눌러놓고 주식을 매도했다. 그리고 옵션 동향은 좀 위쪽 방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장주에 떠도는 얘기로 이제 중국계 그 펀드죠. 관리 자산이 한 9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역시 중국은 중국입니다. 90조 정도가 되는 이 관리 자산이 되는 힐하우스 캐피탈이 이게 아시아 테크 펀드를 한 5천억 정도 매도한다라고 해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밀릴 상황이 아닌 종목들도 같이 밀렸다. 수급적으로 밀렸다. 그리고 장중에 선물로 눌러놓고 패대기 쳤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코스피 주식, 코스닥 주식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코스닥 주식 장중에 보시면은 1200억 이상, 1300억 이상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마감 동향까지 그럼 800억 이상을 재매수했다라는 것이죠. 특이 동향이죠. 그리고 선물도 이제 7,000계약 이상 매도를 했었는데 마감까지 그럼 거의 7,000계약 가까이를 다시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코스닥하고 선물을 마감 동향에 사들이죠. 이게 요즘에 달라진 동향이에요. 6월 만기 이후에 6월 만기 전까지는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면 일부는 축소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은 것을 유지한다라고 보면은 6월 만기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선물을 매도한 다음에 일부는 가져가더라도 다음날 환매를 한다던가 뭐 하루 이틀 지나서 환매를 한다던가, 그리고 아예 당일날 이렇게 청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7천 계약 정도를 보통 청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정도까지 아예 뭐 거의 뭐 787계약이면은 뭐 1분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수량이죠. 그래서 뭐 다 그냥 싹 다 청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로 장중에 보면은 이렇게 6천 계약에서 7천 계약 정도까지, 7천 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나왔었다. 그럼 거의 뭐 7천 계약을 재매수한 것. 코스닥도 1,300억에서 이제 800억 정도를 재매수한 것. 마감 동향에서. 그러면서 코스피 주식은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지금 1,300원을 뭐 돌파 시도 정도는 하겠죠. 1,300원 넘어가면은 당국에서 또 구두 개입이든 뭐든 하겠죠. 그래서 1,3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돼야지 코스피 주식 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만 안 해도 부담은 크게 던다. 매도만 안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옵션 동향은 콜옵션 매수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풋옵션 매도를 계속 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물 매도라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옵션이 좀 금액이 크더라도 해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물 매도를 쌓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콜옵션은 버린다 해도 풋옵션은 이거는 부담이 됩니다. 풋옵션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뭐 풋옵션 동향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뭐 밀어내릴 수 있는 정도, 흔들 수 있는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2,200포인트 초반 간다,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리는 없고, 가더라도 다 회복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은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살짝 걸쳐놓고 유지가 안 되고 살짝 밀어냈는데 공포감을 야기시켰고, 저렇게 아시아테크 펀드에서 이제 물량이 출회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무역협회에서도 조금 뭐 어려운 구간을 내보냈죠. 2022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9.2% 증가했다. 그래서 7,039억 달러고, 수출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는 16.8% 증가했다. 이게 에너지 원자재 쪽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증가된 거죠. 그래서 7,185억 달러. 그러면은 무역수지 적자가 147억 달러죠. 이거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은 적자폭이 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든 억제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런 악재는 계속 쌓여왔다. 그리고 저런 악재가 있다 해도 지금 과도하게 밀린 것은 사실이다. 기업들 실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향후 실적을 봤을 때도 과도하게 좀 밀린 경향이 있다. 이거는 수급적인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렸으니까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1,300원 코앞인데 이렇게 좀 뭐 어려운 구간 지나가면서, 수급적으로 좀 어려운 구간 지나가면서 환율은 이제 한국은행이 빅스텝 시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다 해도 미국에서 7월에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시행할 경우에 한미강 뭐 금리 역전 현상 나온다. 이건 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다시 한번 부각시킨 건 그냥 핑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많이 밀어내렸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오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뭐 낙폭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 정도까지는, 내일 오전 정도까지는 이어지는데 오후장에 반전이 나올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최근에 시장 하락할 때 유일하게 좋은 섹터 어디냐 보면 대부분 식량 관련주예요. 현대사료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상한가에 한번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한일사료가 뭐 같이 발맞춰서 움직였죠. 이제 사료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 그리고 성보학이라던가 누보, 효성 OMB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신성홀딩스라던가 뭐 TYM, 뭐 푸드나 뭐 한국맨니투 이런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쉬고 있는 종목들은 어디까지 쉬냐 차이지 관찰하고 있다가
한 차례 순환매 돌 때 다시 한번 관심 갖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효성OMB나 남해약도 마찬가지고요. 참고하시고요. 질병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드디어 발생했다.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K 이노엔을 비롯해서 뭐 미코바이오베드나 녹시자 MS, 블루베리 NFT 같은 기존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누리호 발사 어제 성공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셨을 텐데 한국항공우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출발은 뭐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이렇게 주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나마 한국항공우주 뭐 한 4% 정도 밀린 거면 그나마 좀 나은 정도죠.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급락이 나오면서 뭐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에이 이건 좀 과하죠. 실패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한 핑계로 무슨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끝났다? 기대감으로 얘기할 거면 선반영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선반영된 거 기존에 다시 다 내준 상황인데 끝나서 그 이전으로 주가로 돌아간다? 그것보다 더 하락을 한다? 이거는 기대감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기간 조정도 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 있는 구간에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반영된 것들이 무너진 게 아니라 선반영된 건 기존에 이미 다 녹아내렸고요. 계속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밀리면서 강풍 때문에 밀리고 센서 다시 한번 체크한다고 밀리고 해서 두 번 밀리면서 이제 반영이 다 됐고 그래서 선반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뭐 물량이 출현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흘러내렸다. 그렇다라면 추후에 다시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AP선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죠. 대신 25% 밀리는 건 이것도 또 과하죠. 누가 보면은 그 누리호 발사가 실패한 줄 알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수급적인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원전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산업 지원 방안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것도 수급적으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그나마 좀 버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억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겠다. 정책 자금 500억, 특례 보증 500억을 공급한다라고 했고 중진공이랑 은행이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뭐 손실 발생 기업에 대해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 신설하고 한수원이랑 협력 통해서 기술 혁신을 이렇게 이런 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뭐 과거에도 뭐 해왔어야 했는데 뭐 탈원전 정책하면서 못하게 막은 건데 그냥 제자리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나 뭐 한신기계도 오늘 시작부터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과도하게 밀린 거 그리고 8,500원 구간에 한번 반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밀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뭐 기술적 반등 정도라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왔다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8,500원은 중요한 구간이라고 했는데 기술적 반등 나온 후에 무너지던 기술적 반등 나오고 기간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던 방향 설정은 해야겠지만 일단은 한 차례 짧은 반등이라도 뭐 21선 구간이든 만원 구간이든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뭐 우진도 그렇고 강원에너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보성파워텍이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다시금 뭐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이제 원중 같은 경우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랑 442억 규모의 양극재 생산용 열처리 공구 장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이슈로 올라왔고 뭐 K옥션도 최근에 뭐 무상증자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뭐 주가 급등이 나오는데 주당 두 주를 한 주당 두 주를 배정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라운피플도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존의 시장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줄이면 줄였지 없애진 않아요. 하락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밀어내린 거고 6월 만기일 이후로는 하락 포지션을 마감만 되면은 축소하거나 청산을 해버리죠. 그리고 옵션 동향은 지금은 지난주에 계속 쌓아가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자체를 이 상승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콜옵션 매수도 좋은데 풋옵션 매도
이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나와야 적어도 밀려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상승, 이 콜옵션 매수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풋옵션도 같이 매수하거나 풋옵션 매도가 없으면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그냥 버리면 되거든요. 버리면 되는 이 해치성 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락하면 대규모 손실을 보는 포지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반등 구간을 추가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콜옵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시장을 밀어내리고 CFD 물량도 출회되고 그 발맞춰서 이런 펀드 물량도 출회되고 하면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밀어내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까지는 뭐 하락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감 생각하면은 오전장에 하락 나오고 뭐 오후장이든 아니면 모레가 됐던 반등이 나온 후에 후폭풍성 움직임 이후에 긍정적으로 흐름이 바뀌는지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선물 매도를 쌓지 않는다는 거. 선물 매도를 크게 쌓았다라고 하면 지금도 위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는 그래도 흔들림이 있더라도 회복은 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난 5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월은 흔들려도 일단 반등은 나온다. 그러면서 2650포인트 회복 시도까지는 나왔었죠. 코스닥도 900포인트 회복 시도까지 나오고 이번에도 일부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온다. 그 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는 그 후 수급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수급이 뭐 상승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흐름, 수익 실현하는 흐름 나온다, 위를 막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고민해 보면 되는 것이고 상승 포지션이 구축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수급 보면서 그건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밀어내릴수록 이제 손실이 가중되는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구간이지만 과거 이제 5월달에 밀어내릴 때 6월 초 밀어내릴 때 이 수급이 안 좋았던 그 수급을 유지하는 것과 지금은 유지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